예정시록 3권 예종 1년 6월 2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1469년 명성화 5년 승정원의 전지 하기를 내달부터 내가 마땅히 정사를 보겠다 하였다. 예정시록 3권 예종 1년 2월 2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경상도에 기근이 들었는데 연해의 제업이 더욱 심하여 관찰사 김경광이 곡식을 풀어 진율하기를 청하였으므로 성정원에 명하여 알리기를 지금 들으니 도내 연해 제업이 농사를 실패한 것이 더욱 심하다 하니 사신을 지형하는 여러가지 일은 차사원을 가려 정하여 도사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고 경은 오로지 구황의 일만을 맡아서 굶어 죽는데 이르지 말게 하라 하였다. 승정원의 선지하기를 경상도에서 징발되어 온 군사는 집에서도 오히려 먹을 것이 부족할 터인데 하물며 양식이 남았겠느냐가 반드시 넉넉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 요를 지급할 것을 의논하라 하니 도승지 공감이 아뢰기를 연해의 백성들은 비록 조금 흉년을 만났다 하더라도 해체로 오히려 요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일에 본도의 관찰사의 청으로 인하여 이미 구황곡 5천석을 허락하였으니 생각컨대 지금까지 아직도 다 진대하지 않았을 것이니 그릇 심히 급급히 하지는 않습니다. 급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연해 군현에 저축해둔 곡식을 많이 허비할 수 없으니 청컨대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저기한 데 따라 구왕하게 하소서 하고 상납군 김질도 또한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으므로 본도의 일을 잘 알고 있는데 연해 지방에는 의염과 해체로 기민을 살릴 수 있으니 구왕하는 일은 모름지기 진려 하지 마소서 하였다. 좌보승지 윤계겸이 또 아뢰기를 경상도의 군사는 이미 본도에서 진제 곡식을 받았는데 또 서울에서 요미를 받게 된다면 이는 거듭 반사를 받는 것입니다. 하물며 방환할 날이 가까움에 이겠습니까? 청컨대 요미를 주지 마소서 하였다. 전지하기를 구왕하는 방책은 권감이 진술한 대로 하고 군사에게 요를 지급하는 일은 속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니 승정원에서 고집하여 불가하다고 하였다. 전지하기를 들으니 전라도의 백성들이 쌀을 가지고 운동을 넘어 경상도 지계에 들어가 면포를 사는 자들이 도로에 즐비하며 한 필의 값이 2, 3두에 불과하며 기근에 이른 것이라 한다. 그러므로 지금 군사들이 갑자기 징발되어서 빈자루로 온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요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니 권간과 윤계겸이 또 아뢰기를 만약에 명나라 사신이 서울에 들어오게 되면 곧 되돌려 보낼 것이니 서울에 머물러 있을 날을 계산하면 불과 반달이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 요를 주게 되면 마침내 경례가 이루어져서 비록 풍년을 만난다 하더라도 또 관급을 바라게 될 것이니 청컨대 허락하지 마소서 하는 임금이 원상 등에게 명하여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지난해 경상도에서 화곡이 바야흐로 무승할 적에 황제가 있었으므로 연해지방의 사람들이 가을에서부터 식량이 떨어졌는데 오로지 관름만 바라며 입을 벌리고 먹여주기만 바라고 있었으므로 관찰사 김경광이 진율곡식 1만 석을 청하니 승정원에서 아뢰어 5천석을 주었는데 이때 환관 김결이 휴가를 청하여 진주로 돌아갔다가 그 일을 직접 눈을 보고 와서 아뢰었으므로 임금이 듣고 이 의논을 낸 것인데 승지들이 거듭 저지하였다. 요는 잡직 각 군문과 아문의 장교 원역들과 그 밖의 벼슬아치에게 급료로 사맹사게 주는 쌀, 보리, 콩, 무명, 배, 돈의 총칭이다. 예정시록 3권 예종 1년 2월 28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예조의 전지하기를 경주부윤 이염이를 경직으로 받고 임명하라 하였다. 염이는 태비의 언니의 남편인데 경주에서 서신으로 태비에게 아뢰기를 신이 원처의 한 모퉁이에 있어서 조속으로 나아가 기거를 복문한치 못합니다 했으므로 이러한 명이 있었던 것이다. 예정시록 3권 예종 1년 2월 28일 개축 네 번째 기사 계월의 법과 벼슬을 대신 하는 법을 원상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다.
처음에 이조 판사의 성임이 아뢰기를 지금 계율법을 세워서 무릇 사람을 쓸 적에 달수에 구애되니 혹은 초천되는 자가 있고 혹은 사람의 기국이 상당하지 못하여 헌부의 탄핵을 받게 이르기도 합니다. 또 세조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법을 세워서 폐단이 생기면 뒤에 그것을 폐하는 것이 가하다고 하셨으니 지금 폐가 이미 이와 같으므로 청컨대 고려에 따라 육조와 전곡, 아문에만 겨울의 법을 쓰시고 그 나머지는 작업에 따라 바꾸어 전전시키소서. 그리고 또 벼슬을 대신 가하는 법을 혁파하시고 수령의 19, 10상자와 계속 중등을 맞은 자는 모두 구례에 따라 상벌을 가하소서 하니 임금이 원상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고령군 신숙주와 영의정 한 명의 영성군 최영 등이 아뢰기를 경중의 제사의 관리를 계월의 법으로 전전시키는 것은 진실로 어려우나 법을 세운 지 오래지 않아 갑자기 혁파함은 옳지 않은 듯합니다. 의정부와 육조 난관, 대성 등과 같이 부득이하여 어진 사람을 등용해야 할 지금에는 개만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간선에서 타경하시고 그 나머지는 구례에 따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신숙주 한명회와 인상군 홍윤성 등이 또 아뢰기를 이제부터 부득이하여 특지로 써서 지명하여 주원하시는 것 이외는 대가하지 말도록 하소서니 전지하기를 이 법은 선왕께서 세우신 것이므로 갑자기 고칠 수가 없으니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한명회 등이 대답하기를 창업한 임금과 수성하는 임금은 각기 때에 따라서 마땅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니 한 가지 논리만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인주가 일세를 다스리는 것은 오직 작상뿐이니 작상이 한번 해이해지면 어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또 중국에서 용병할 때는 금과 은으로서 상을 주기 때문에 사조들이 즐겨 쓰이게 되나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작아서 금은이 산출되지 않으니 상을 주어 권리하는데 자료하는 것은 오직 장명뿐인데 만약 평시에 남상을 시행하며 정작 쓸 때를 당하여 반드시 고언할 수 없게 됩니다. 하물며 작상은 인주의 권한인데 이것을 사사로이 남에게 주게 된다면 대신 주는 자가 반드시 나의 은혜의 덕택이라고 하고 그 은혜를 임금에게 돌리지 않을 것이니 심히 불가할 듯합니다. 참건대 이제부터 특지 이외는 대가하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수령의 상벌은 64의 시례에 의하게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수령의 임기가 60삭은 너무 오래고 30삭은 너무 빠르니 그 중간을 잡아 40삭으로 임기를 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한명회가 아뢰기를 수령의 최대가 너무 잦으면 이민이 그 영성의 고달픔뿐만 아니라 관부에 저축된 것도 또한 탕진하게 이르를 것이며 또 육계의 법은 이미 입법이 되었으니 다만 그 영이 행해지게 할 뿐입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원상들이 의논하기를 사알을 다시 세우시고 또 악공과 양천으로 하여금 임명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이 앞서 임명대군 2구의 반인 구성수가 일로 인하여 전라도에 가서 뜬 말로 여러 사람을 현혹시켜 말하기를 국가에서 원각사를 폐하고 장안의 중들을 모두 죽여 없앴는데 장차 외방에 미칠 것이다 하여 중들이 두려워 겁이 나서 혹은 환속하여 몸을 암혈에 숨기고 심한 자는 몸을 물에 던져 죽는 자도 있었다. 임금이 이 말을 듣고 의금부에 명하여 구성수를 잡아오게 하고 또 승정원에 명하여 팔도 관제사에게 치사하기를 지금 들으니 어떤 사람이 스스로 떤나를 지어내어 승가를 요동시켜서 중들이 불안해하여 사방으로 뜨져서 의탁할 데가 없다 하니 심히 작은 일이 아니다. 마땅히 속기 타일러 깨우쳐서 안정시키고 그 떤나의 출처를 끝까지 탐문하여 치게 하라 하였다. 전국 아무는 선해청, 호조 등과 같이 창고가 있던 관청의 총칭이다. 19, 10상자는 수령의 임기 동안에 그 지적을 심사하는 것인데 10번 심사하면 10번 다 상등을 받은 자이다. 추은은 시종, 병사, 수사 등의 아버지로서 나이 70이 넘는 사람에게 가자하는 일이다. 사알은 액정서의 정육품 잡직벼슬의 하나이다.
여정실록 3건 여정 1년 2월 2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행통례원인의 고택이 상서하기를 공경이 생각한데 주상전하께서 보위에 오르시어 큰 통수를 이어받아 정사가 혹 잘못되었거나 배단이 제거되지 않음이 있나 염려하시어 여러 차례나 구원의 교지를 내리셨으니 어느 누가 마음속에 품은 바를 다 하지 않겠습니까? 신의 고향 제주는 멀리 바다 밖에 처해 있는데 그 배단이 많이 있어서 생민들의 근심과 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목도한 바를 가지고 감히 뒤에 조목별로 열가에 진술하니 엎드려 생각한데 성감하소서. 1. 말의 쓰임은 군국에 관계되는 바가 심히 큽니다. 제주는 고기에 이르기를 방성이 임한 곳이다 하였고 또 못된 짐승이 없어서 실로 말을 기를 만한 곳입니다. 게다가 산림, 광야와 수초가 모두 풍족하여 그 본성대로 놓아 먹여 기르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양마가 많이 나고 해마다 더욱 번식하였는데 근년 이래로 경중과 제업의 도적들을 거의 모두 삼음에 나누어 두니 적인으로 제주에 온 자가 공사에 말을 훔쳐서 함부로 죽이기를 끄리낌이 없이 하고 또 강도로 유배된 사람 장, 오을미 등이 있어 삼업이 장근한 적인들과 더불어 그 당렬을 널리 심고 배를 만들어 나누어 정박하여 말을 도둑질하는 일을 일삼아 동세에 서로 숨겨두고 전전하며 매매하기 때문에 목자들이 도둑 맞을 것을 염려하여 불과 수십 보로 목장을 축조해서 이로 말미암아 수초가 부족하여 말들이 모두 파리하고 야위어서 새끼를 쳐서 번식하지 못하니 신은 원컨대 육지에 옮겨 사는 적인과 원래부터 살고 있는 우마적을 전례에 따라 모두 색출해 내소서. 그리고 또 육지의 제처에 살고 있는 한 자빈들이 승도들과 체결하여 장사를 빙자하고 많은 배를 공벽한 포구에 대어 놓고 적인들과 더불어 공사 목장의 양말을 도둑질해서 밤을 틈타 육지로 나가되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되돌아옵니다. 이들의 심한 자는 제포의 감고가 금철한다 하더라도 도리어 결박해서 무인 해도에 두고 가버립니다. 근자의 합덕포의 감고 김지, 임금도 금천포의 감고 강자청 등 3인이 겨우 죽음을 면하였으니 그 강포학기가 전에 없던 바입니다. 또 제주의 상인이 산말은 절제사가 교역 문건을 상고해서 시자인을 낙인하고 제포의 감고들이 시자의 유물을 고찰하여 육지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니 신은 원컨대 이제부터 전라도 경상도의 모든 연해에 있는 영리들에게 시자가 없는 말을 얻은 자는 관에 고발하도록 허락하여 그 말 주인을 엄히 징계하시고 이나여 그 말을 고발한 자에게 주시면 말 도둑은 날로 줄고 영리도 또한 실하여질 것입니다. 1. 본주의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오직 한라산만이 홀로 삼업의 중앙에 우뚝 솟아 있어서 북쪽으로 본주에 이르고 동쪽으로 정의에 뻗쳤으며 서쪽으로 대정에 연하였습니다. 이 산의 소산물은 안식향, 이년목, 비자, 산유자 등과 같은 나무와 선재들인데 이 모두가 구경에 절실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산 근처에 사는 무식한 무리들이 대체를 돌보지 않고 고식적인 이만 취하여 다투어 먼저 나무를 베고 개간을 하여 밭을 만들어서 거의 모두가 붉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력이 날로 감소하고 우택이 내리지 아니하여 연사가 많이 가물고 흉년이 되니 신은 원컨대 이제부터 나무를 베고 새로 개간한 자를 엄히 검하게 하소서. 1. 본주의 사면으로 적의 침입을 받아 방어가 가장 기묘하여 군졸들이 모두 다 문전에 방어하되 농사도 짓고 방수도 하여 제도의 번상하는 예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주 동쪽의 조천관과 금령 서쪽의 도근천, 애월, 명월과 대정현의 차귀, 동해와 정의현의 서귀, 수산 등 8천은 요해의 땅이므로 모두 다 방호소를 설치하고 각각 그 근처에 사는 직임이 있고 이를 알만한 자로서 토관과 상천호, 부천호, 백호를 임명하고 그 밖의 예정들은 정군을 만들어서 각각 봉족을 지급하되 많고 적은 차등을 두어서 토관으로 하여금 통솔하게 하고 윤번으로 방어하게 하며 또 토관과 정군, 봉족을 적을 만들어 잡색군이라 칭하고 상시로 점례를 행하여 한번 사변을 만나게 되며
전군과 봉족이 모두 스스로 하나의 군사가 되어 온 집안이 다 적을 방어하러 나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군액이 많고 방어가 충실하였는데 근년 이래로 보루를 만들기를 육지의 제도 예에 따라 사정으로서 한 사람이 군사를 돕게 하여 군액은 적고 봉족은 많아서 방어가 허소하니 만약에 완급이 있게 된다면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신은 원컨대 예전대로 시행하여 토병을 실하게 하소서. 1. 본주는 예로부터 철이 나지 아니하여 모든 민가의 농기구는 모두 다 무역하여 쓰는데 지금 횡간에 정해 놓은 삼업의 군기와 철물을 얻을 데가 없어서 장차 민간의 농기구를 죄다 거두게 될 것이니 그 패단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전력에서 만약 적변이 있게 되어 여러 달 동안 서로 공격하게 된다면 궁지를 얻을 데가 없고 국가에서도 미처 구원하지 못할 것이니 작은 연구가 아닙니다. 신은 원컨대 상항의 새로 만든 군기를 군기감에 납입하지 말게 하고 모두 다 본주에 들이게 하여 부류에 대비케 하소서 하니 임금이 보고 승정원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는데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제1조는 형조에 내리고 제2조와 4조는 호조에 내리고 제3조는 병조에 내려서 모두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방성은 28수의 하나로 마신을 맡았다. 시자인은 시 글자를 새긴 도장이다. 보는 정병 한 사람에게 봉족을 줘 복무하는데 뒷바라지를 하게 하는 제도이다. 예정시록 3권 예정 1년 2월 29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족친이 부, 사맹, 민권과 민달생 등이 상서하기를 공년이 생각한데 우리나라는 승평한 지가 오래되어 인구가 날로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산 위나 산 아래나 하나의 땅도 개간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한뙑의 밭도 농사짓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토지가 예전보다 더한 것이 없고 을미도 전보다 조금 더해지지 않았으며 곡식이 나는 땅도 다 일구어서 경작하지 못하니 그 까닭을 미루어 추구해보면 승도들이 많고 다 귀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등은 원컨대 나이 어린 승도와 경문을 알지 못하는 자는 환속시키어 쫓아보내서 농사에 인연을 맺게 하면 곡식이 나는 땅이 모두 일구어져서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군자창과 의창은 국가의 소중한 것이고 생민의 명맥입니다. 근래에 공처의 씀씀이가 호번하고 백성들의 포음을 감해 준 것이 또한 많아서 미국의 수가 잠옷 옛날과 같지 않으니 만약 수한의 재회와 궁녀의 수용을 만나게 된다면 장차 어떻게 좋게 쓰겠습니까? 지금 장의사와 흥득사 등의 절이 각각 분전을 받고 조세를 납입할 때를 당하여 공면을 많이 거두어들여서 그 패가 이루다 말할 수 없으니 비와 박, 삼, 노, 꼴, 콩, 따위까지 징수하기에 이르러 그 징수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중들은 부역을 도피하고 조세를 벗어나서 손을 쓰지 않고 놀고 먹으며 또 따라서 전지를 받아 그 일을 앉아서 누리고 있으니 그 성상의 언덕을 입음이 지극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돌아보지 않고 백성에게 가혹하게 함이 매우 심하니 신등은 원컨대 제사에서 받은 전제를 혁파하여 군자에 붙이고 부고가 충출해지고 백성들이 그 침학의 고통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신전은 과부를 위한 것이고 율량전은 고애를 위한 것인데 지금 직전을 설치하니 관리와 포악한 종들이 채천될 것을 심히 두려워하여 날로 더욱 징납할 것을 독촉하니 신등은 생각한데 조사는 위로 중한 녹을 받고 아래로는 구사를 거느리고 있으니 우로의 언택을 편백되게 입었습니다. 원컨대 직전을 혁파하여 의창에 붙이면 비록 요 임금의 수환이 있다 해도 가히 굶주림을 진율할 것이니 백성들은 채색이 없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신전 또한 높고 중하게 마구 거두는 패단이 있사오니 그렇다면 공신전도 또한 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등은 원컨대 공신전의 세를 관에서 스스로 수납하여 말로 분량을 되어서 주고받으면 백성들을 침용하거나 높고 중하게 거두는 패단이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섭지는 국가를 위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도입니다.
지금 외방에서 한 달에 2번씩 습진하는데 봄철의 농사질이 한창 바쁠 때나 혹은 빙설의 먼 길에 식량을 가지고 왕래하는 배단이 적지 아니하여 혹은 물이 범람하거나 혹은 사람과 말이 죽어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벌로 징수하는 배단이 심히 크니 신등은 먼컨대 춘추의 교율을 3년에 한 번 대율로 하시면 때로 인해 배단이 되는 일이 없고 백성들도 군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는 국가의 조아이고 양만은 군사의 미천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들의 말은 살이 찌고 군사의 말은 여의였으니 군사들이 그 비대한 것을 싫어하고 여의이고 약한 것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이는 대개 집안이 가난해서 말을 사기가 어렵고 이들 중에 무리들이 살찐 말을 사서 타는 자가 많은 것은 그 값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의 무리들이 살찐 말을 타서 타는 자가 많은 것은 그 값이 높기 때문입니다. 신등은 원컨대 중이 말을 타고 다니는 자는 군사들로 하여금 관에 고하게 하고 그 탄 말을 고한자에게 주시면 중들이 감히 말을 타지 않게 될 것이고 군사들은 쉽게 말을 살 수가 있어 군사들이 전지를 팔아 말을 사는 배단도 또한 적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노비의 도망이 해마다 거듭됩니다. 지금 호폐의 법이 이미 엄하나 한 사람도 스스로 나타나는 자가 없고 출세의 영이 이미 갖추어졌으나 한 사람도 스스로 오는 자가 없습니다. 신등은 그들이 기숙하는 데를 알고 있으니 무릇 작은 종으로 도피한 자는 남산이나 백악산, 삼각산, 도봉산 등지 여러 절에서 지혜를 베풀 때 걸식을 하며 사는데 중들이 간혹 신을 삼을 물건을 주기도 하고 혹은 뗄나무의 일을 보기 위하여 이들을 용납하여 받아들여 보호합니다. 신 등은 생각컨대 남의 종을 용납하여 숨긴 죄는 용서할 수 없으니 원컨대 한 사람의 종을 참하여 그 머리를 여러 절에 돌리시고 그 가진 물건을 고발한 자에게 주시면 노비는 저절로 용납할 곳이 없어서 이로 인하여 편안하지가 못하여 도망한 노비는 여우지가에 들어가지 못하고 반드시 권세 있는 집 농장에 의탁할 것이니 양계 사람이 더욱 좋아하여 용언할 것입니다. 신등은 원컨대 그 용언한 가주를 참하고 그 가산을 고발하게 한 자에게 주며 그 이웃과 이정을 다른 도로 나누어 바꾸어 이사시키면 법을 두려워하는 자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재물이 이의를 바라는 자는 반드시 즐겨 고발할 것이니 수년간이 못되어 도망한 노비가 저절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군사가 혹 번상하거나 혹은 방수 종정하더라도 저절로 사람이 모자라게지 않게 될 것이고 농사 짓는 데 있어서도 여의치 못함이 없게 되어 농사가 여유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나라의 일을 꾀하는 신하와 헌의하는 선비가 개혁하려 하지 않음이 없겠으나 누가 감히 뇌정의 위험을 거스르고 만균의 위험을 범하겠습니까? 신등은 곧 족친 위로 그 영위가 지척의 바늘에 있어 대궐에 들어서는 이두에서 시위하고 나아가서는 호미에서 배종하며 하여 국가와 더불어 기쁨을 같이 하는 의리에 있으니 실로 마음에 절실하여 감히 죽음을 모르고 아뢰는 바입니다 했다. 어스로 그 글 끝에 쓰기를 내가 구원하는 것을 충정의 의논을 듣고자 함이고 법을 무너뜨리지 않은 말을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말 잘하고 아첨하는 입으로 조종의 법을 은근히 헐뜯으니 중들은 사람의 목숨이 아니냐. 예법을 폐하고 새로운 영을 베풀게 하여 스스로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말하는 바대로 조차서 용접한 가주를 참한다면 중들은 적자가 아니란 말이냐. 그렇게 되면 중들이 도리어 범과 이리와 같아지지 않겠느냐. 승정원은 그것을 조목조목 따져서 물으라 하였다. 승정원에서 민군을 문초하여 공초를 받은 것이 그의 내용과 같으므로 승정원에서 아뢰어 임금이 명하여 안율하여 아뢰게 하였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민군이 망령되게 하여서 진단한 것은 율의 장 100대의 도 3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민군은 다만 선왕께서 정하신 법을 고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인명을 처참하자는 것 등의 일을 망령되게 헤아려서 진단하였으니 그 죄가 진시로 차명에 해당합니다 했다. 임금 임명하여 민군 등을 불러 전지하기를 임명은 지중한 것이네. 너는 어찌하여 쉽게 처참하자고 말하였느냐. 죄가 마땅히 중히 논해야 할 것이나 특별히 관대히 귀히 여기는 것을 조치니 이후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였다. 족친 위는 오비의 하나로 호분위에 속했던 군대이다. 종친으로 구성되어 임금과 같은 성인 단문복 이상의 친족이다.
임금과 다른 성인 심화복 이상의 친족, 왕비의 심화복 이상의 친족, 세자빈의 기년복의 친족 등이며 선왕, 선비 및 이들의 첩자식 자손도 이에 속하였다. 공면은 조세 따위를 징수할 때 흠축의 명목으로 소정의 액수 이외에 일정한 양을 더 받는 곡식이다. 수신전은 리엄을 선초에 과전을 받은 벼슬아치가 사망하였을 때 그 아내가 수절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토지이다. 1391년 공양은 3년에 토지 개혁 때 제정된 것으로 수신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과전을 받은 자가 사망한 뒤 아내가 자식을 두고 수절하는 경우와 자식이 없이 수절하는 경우에 수여하였는데 전자의 경우는 과전의 전부로 후자의 경우는 그 반을 지급하였다. 율양전은 과전을 받은 벼슬아치의 자식이 고아가 되었을 때 지급하는 토지이다. 성년이 될 때까지 과전의 전부를 지급하였다. 고애는 부모를 모두 여인 고아를 말한다. 직전은 벼슬아치에게 벼슬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토지이다. 채색은 굶주린 사람의 누루퉁퉁한 얼굴빛을 말한다. 공신전은 나라의 공신에게 지급하는 토지이다. 귀습군 자리 잡고 머무름이며 여우지간은 부호의 집 진나라 시대 때 부호는 이문의 오른쪽에 살고 빈민은 그 왼쪽에 살면서 면세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른다. 계옥은 충성된 말을 임금에게 아뢰미다. 이두는 교령의 머리인데 옛날 석계나 석주 따위에 이를 새겨 장식하였다. 여기서는 임금의 앞을 말한다. 호미는 범의 꼬리를 말한다. 여기서는 임금 행차의 뒤를 말한다. 예정실록 3권 예정 1년 2월 30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영릉을 파서 연의 현궁은 물기가 없고 제궁과 보고가 새 것과 같았다. 예정실록 3권 예정 1년 2월 30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난신 홍형생의 고향에 있는 가상과 전지를 청천군 한백륜에게 내려주었다. 예정실록 3권 예정 1년 2월 30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강원도 강릉인 설략장군 남윤문과 생원 김윤신 등이 글을 지어 부 사람 전윤에게 주어 올렸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새로 정한 공안은 토선물을 생각하지 아니하였으니 한결같이 불과합니다. 횡간의 공안에 기재된 각군과 장전은 민호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닌데 경전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거두니 한결같이 불과합니다. 그리고 중하결은 연화를 칭탁하여 오로지 재화를 늘리는 것만으로 삶아 민간의 폐단을 일으키니 백성들이 심히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세조께서 일찍이 본부의 진전을 중신미에게 내려주셨는데 신미가 이것을 하결에게 주었습니다. 하결이 이 땅을 개간하는 것을 꺼리하여 마침내 이 전지를 빙자해 백성들이 수전 70녀석을 파종할 만한 땅을 빼앗아서 백성들이 자목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게다가 염, 양사와 영서, 진부 사이에 창고를 많이 설치하였는데 노적이 있기까지에 이르렀으니 생민들의 피해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생각한데 전하께서 불리한 부를 거두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소서하였다. 임금이 보고 승정원에 내려 추국하여 아뢰게 하였다. 예정실록 3권 예정 1년 륜 2월 1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영찬전에 나가서 상식하였다. 예정실록 4권 예정 1년 륜 2월 1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숭문당에 나가서 야인 유상동합 등 12인을 인견하였다. 고령군 신숙주 영의정 한 명의 인산군 홍윤성 장량군 조승문 하승군 정현조 예조참판 이승수와 승지들이 입시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 임금이 신숙주를 시켜 유상동합 등에게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멀리 와서 정성을 바치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고 술을 하사에 모름지기 모두 취하게 하였다. 이나의 유상동합에게 명하여 여러 제신들에게 술을 돌리게 하였다. 유상동합 등에게 각각 단위 1령, 광도와 도환구 1료, 채낭 1사, 면주 한 피를 하사하였다. 예정실록 4권 예정 1년 윤 2월 1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저녁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다. 임금이 천능할 때의 제궁을 매는 인부가 동상할 것을 염려하여 의원을 보내 약과 술을 가지고 가서 구려하게 하고 아울러 천능도감 제조에게 유시하여 구휼하게 하였다. 또 제조 김필에게 치사하기를 세종대왕의 외제궁에 있는 문서를 빠짐없이 등사하여 봉해 올리라 하였다. 천능은 세종대왕의 능을 옮김을 말한다. 외제궁은 왕이나 왕후의 장사에 쓰는 외각이다. 예정실록 사권 예종 1년 윤 2월 2일 장사 첫 번째 기사 예승군 어유소가 아뢰기를 밤에 도둑이 신의 어미 집에 들어서 재산을 모두 훔쳐 갔으니 청컨대 의심스러운 것을 수색하소서 하니 선정관에게 명하여 사대문을 나누어 파수하게 하고 또 부장에게 명하여 군사 30명을 거느리고 수색하게 하였다. 예정실록 사권 예종 1년 윤 2월 2일 장사 두 번째 기사 열무정에 거동하니 인창군 홍윤성 및 승지와 도총부 병조의 당상관에 입시하였다. 무령군 유작왕을 중상대장으로 신주를 좌상대장으로 이철견을 우상대장으로 삼아 경상도에서 징집해온 군사를 모아 호원에서 진법을 연습하게 하였다. 임금이 홍윤성에게 이르기를 내가 듣건대 경상도의 신령이 더욱 심하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하니 홍련성이 대답하기를 신은 듣건대 금년에 여러 도가 모두 신령하였는데 경상도가 더욱 심하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 도의 군사가 간고함이 다른 도보다 배나 더한 것을 민망히 여겨 이제 구량을 주어서 보내고자 한다 하니 홍윤성이 대답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또 홍윤성에게 이르기를 야인과 싸우는 것도 진법을 연습하는 것과 같은가 하니 홍윤성이 대답하기를 신이 경진년에 신숙주와 더불어 북정하였는데 야인의 전세를 보니 우리와 같지 아니하여 혹은 큰 나무에 의거하고 혹은 험한 곳을 지키고서 활을 쏘니 더불어 싸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연전에 명나라 군사가 야인보다 불리하였던 것은 반드시 많은 무리를 험한 곳에 몰아넣어 길을 찾지 못한 까닭일 것입니다 하였다. 말이 끝나자 승빈 홍상에게 명하여 환관 5, 6인을 거느리고 돌진하여 허실을 엿보게 하였었으므로 유자강이 홍상을 막아 임금 앞에 오게 하여 파진을 명하였다. 선정관으로 하여금 군사에게 전교하기를 나는 너희들이 진법을 알지 못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모두 나아가고 물러가는 절차를 아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하고 또 제장을 불러 음식을 먹였다. 유자강, 신주, 이철견 등이 둘러앉았는데 임금이 신주를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저 사람이 신주인가 하니 홍윤성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은 바로 신주이고 신주가 아닙니다. 신주의 족친도 아닙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신주는 어디에 있는가 하니 홍윤성이 대답하기를 신주가 온성불사가 되어 임기가 차서 옮기게 되었는데 그 숙부인 난신 신정보에게 연좌되어 법으로도는 안치함이 마땅하였으나 마치 명나라에 장차 우리에게 군사를 청하려고 하자 신주가 무죄가 있으므로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하기를 허락하여 바야흐로 평안도에 부임할 것인데 이제껏 성식이 없으니 배수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신주는 먼 변경에 오래 있어서 반드시 신정부의 역무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니 그를 속히 석방하라 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신주와 같은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그것을 마감하여 아뢰라 하였다. 홍련성이 또 아뢰기를 성상께서 군사를 무율하신 매우 지극하나 군사를 맡은 자가 혹은 성상의 뜻을 못받지 아니하니 신은 진실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엇인가 하니 홍윤성이 대답하기를 바야흐로 징병하는데 우후 및 여러 고을의 수령들은 혹은 뇌물을 받아 부자에게는 징병을 면제해주니 이로 말미암아 강정은 빠지고 약졸만 징집에 응하는 자가 많습니다 하였다. 곧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징병할 때 뇌물을 받고 고르지 못하게 뽑아서 정하는 자는 추국하여 아래라 하고 또 위장 등에게 전교하기를 영솔하는 군사의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찾아물어서 아뢰되 만약 사조로 말하였는데 위장이 숨기고 아뢰지 아니하면 내가 마땅히 죄줄 것이다 하고 인하여 호조에 명하여 경상도 군사에게 양식을 한 사람에 3두씩 주게 하였다. 구량은 사람 수대로 내어주는 양식이다. 예정실록 사권 예정 1년 윤 2월 3일 무호 첫 번째 기사 고령군 신숙주 장량군 조성문에게 전교하기를 어제 홍윤성이 말하기를 경상도 절도사 우후 및 수령들이
징병할 때를 당하여 주는 뇌물을 받아서 건장한 자는 많이 빠지고 약한 자는 징병에 응하였습니다고 하니 참말인지 널리 물어서 계달하라 하니 신숙주가 우승지 어세경과 더불어 징집해 온 군사의 두목들을 불러서 일일이 물었는데 모두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신숙주가 아뢰기를 두목들이 합사하여 굳이 숨겨서 안엄할 수 없으니 이들도 반드시 뇌물을 받았을 터이므로 형세상 숨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청컨대 이들을 두고 각 위의 부장으로 하여금 군사들에게 두루 묻게 하면 그 가운데 반드시 구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예정실록 사권 예종 1년 윤 2월 3일 무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요즘 듣건대 사헌부에서 금난인을 놓아서 무릇 백립을 쓴 자는 일체 금하고 시가에 행렬을 짜서 다니는 자까지 있다고 하니 이제 바야흐로 구귤 중이므로 백립을 쓰는 것이 도리에 어긋나지는 아니하다. 그것을 신문하라 하였다. 장령 손순효를 불러 그 까닭을 물으니 손순효가 대답하기를 지난번에 백부에서 방을 내기를 무릇 대소 남녀는 백의와 백립을 착용하고 군사는 흑립을 쓰라고 하였으나 그래도 갑자기 금하기가 어려우므로 이서들로 하여금 만약 군사로서 백립을 쓴 자를 보거든 한 사람을 잡아서 여러 사람에게 널리 보이면 쉽게 금지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아전들이 서인들도 함께 금하는 줄로 잘못 생각하고 백립을 쓴 자를 보면 쫓아가서 잡고 관에는 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등이 듣고 군문하고자 하여 이미 그 사람을 가두었습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지금 어찌 말할 만한 것이 없겠는가마는 너희들이 침묵을 지키고 말하지 아니하다가 다만 작은 일을 가지고 책임을 맡을 막을 도구로 삼느냐.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간하는 말을 거절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계책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 요즘 내가 법을 세운 것이 있는데도 너희들이 즉시 받들어 행하지 않는데 무릇 사헌부는 비록 바로 기강을 맡은 곳이다. 조정과 백관이 이에 힘입어서 엄숙하고 바르게 되는 것인데 이제 하는 바가 이와 같이 어떻게 사람을 바르게 할 것인가? 마땅히 저주해 할 것이나 언관을 죄줄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하니 뒤에는 그렇게 하지 말 것이다 하였다. 예정실록 사관 예종 1년 윤 2월 3일 모 세 번째 기사. 영의정 한 명의 형조판사 강희맹 도승지 권감을 벽자에게 보내 명나라 사신을 무난하게 하였다. 예정실록 사권 예종 1년 윤 2월 3일 무 네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전현감 장 안량은 전의 작업이 봉훈이었는데 정해년 11월에 그 아들 내섬씨 첨정 장말손이 적개궁신이라 하여 통덕에 뛰어올려서 제수되었는데도 거듭 제수되기를 꾀하여 노직이라고 속여서 복리열 대부를 받았으니 그 마음이 간사합니다. 청근대 유서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여 그 외람되게 받은 작업은 개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통덕은 정오품이고 노직은 늙은 노인에게 특별히 내려주던 직무가 없는 관직이다. 대개 80세 이상인 양인과 천인에게는 1계급을 주고 본래 관직에 있는 종친이나 문무관원에게 1계급을 올려주었다. 노인직이라고도 한다. 복렬대무는 정사품이다. 예정실록 사권 예종 1년 윤 2월 4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최안, 정동, 심해 등이 조칙을 가지고 오니 경복궁에서 예식을 행하다. 험차태감, 최안, 정동, 심해 등이 조칙을 가지고 왔다. 임금이 모하간에 거동하여 의식대로 조칙을 맞이하고 경복궁에 이르러 예식을 행하였다. 그 조서는 이러하였다. 짐이 보륙을 이어받아 화예를 통솔하니 해우의 해가 돋는 나라라도 크게 이어서 대대로 명을 받아 그 국토를 능히 받지 아니함이 없었다. 그러므로 조승국왕 성휘는 봉작을 받으면서부터 충성이 돈독하여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문으로는 조공하는 예를 닦았고 무로는 적개의 위엄을 펴므로 짐이 이를 가상히 여겨서 동번의 순신이라고 하였는데 탄강한 나이가 길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이에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특별히 왕의 세자 휘를 봉하여 왕위를 이어서 국무를 통치하게 한다. 오직 휘는 일찍 아버지의 어짐을 본받고 이어서
국토를 보존할 것이며 번국의 대소 신민은 사왕을 쫓아 받들어서 하늘을 두려워하고 대국을 섬기는 일을 혹 너의 선왕 때와 변함이 없게 하면 심도 길이 무수하여 너희 나라를 크게 도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조시하니 함께 공경이 받들지어다. 그 칙서는 이러하였다. 주문을 받아 너의 부왕 휘가 금년 9월 초 8일에 홍서하였다고 하니 찜이 심히 슬퍼하고 애석해한다. 이에 태감 정동을 보내어 너희 나라에 가서 유죄하게 하고 태감 최한 심의를 보내어 조서를 가지고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보이고 너 휘를 봉하여 조선 국왕으로 삼아 너희 아버지를 이어 국사를 주장하게 하니 너는 마땅히 공경으로서 위를 섬기고 인으로서 아래를 어루만지며 겸손과 신중으로서 길이 그 귀를 지키고 근검과 전략으로서 길이 그 부를 지켜서 신들을 확고히 잡고 영구히 번방을 튼튼하게 하라. 아울러 너의 처 한시를 봉하여 왕비로 삼고 너와 너의 비에게 고명, 면복, 관복, 패를 등의 물건을 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그 물건은 다음과 같다. 국왕은 구장, 면복 일부, 구류, 주초사, 평천관 일정, 옥, 형, 류, 주, 금의 항목을 가져다. 구장 초지사 곤독 1투, 심청장화 곤독 1건, 백소중단 1건, 훈색장화 전호상 1건, 훈색장화 패설 1건, 옥구를 갖추었다. 훈색장화 금수수, 훈색장화 패대 일부, 금구, 옥, 정, 당을 갖추었다. 홍백소 대대 1조, 옥규 일지 대를 갖추었다. 대홍소 저사석 일상 버선을 갖추었다. 대홍 평라 소금 운용 협호복 3조 주홍 7소 복갑 1좌 호상 등의 물건을 갖추었다. 저사 직금 흉배 기린홍 한필 직금 흉배 기린청 한필 암새와 홍 한필 소록 한필 나직금 흉배 기린홍 한필 직금 흉배 사자청 한필 소홍 한필 소록 한필 서양포 10필 왕비는 주치 7적관 일정 금잠 금적 보전화 결자 등의 물건을 갖추었다. 사파 금추자 1개 복 일부 투 1개 1투 대홍소 저사 협대상 1건 청저사 채수건 금적개 협배자 1건 청선나 채수건 금적개 하피 일부 상아 여홀 일지 1투 녹직금화 운견 통수 설란 저사 협단삼 1건 홍암화 저사 협오아 1건 청암화 저사 협군 1건 침양세소 예복감 1주와 호상 등의 물건 전부와 포복 2조이다. 저사 직금 흉배 기린홍 한필 직금 흉배 기린청 한필 암세화홍 한필 초록 한필 나직금 흉배 기린홍 한필 직금 흉배 사자청 한필 소홍 한필 소록 한필 서양포 10필이다. 명나라 사신이 태평관에 가자 백관들이 반으로 나누어 먼저 가서 예를 행하였다. 임금이 태평관에 거동하여 백관을 거느리고 사제부에 배례하고 들어가서 명나라 사신과 더불어 다례를 행하였으며 나와서 의실에 나아갔다가 조금 뒤에 들어가서 하마연을 행하였다. 임금이 최안 등과 더불어 동쪽 서쪽으로 나누어 앉았는데 최안 등이 말하기를 전하의 자리가 매우 낮으니 청근대 조금 올라오소서 하였다. 임금이 사양하였으나 최안 등이 굳이 청하여 정동이 임금 앞에 추창해 이르러서 드디어 의자를 위로 옮기니 임금의 부득이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술을 돌리고 봉원군 정창성 고령군 신숙주가 차례로 술을 돌렸다. 잔치를 파하고 환궁하니 백관들이 시복 차림을 전문을 받으러 하려고 드디어 반사하였다. 그 전문은 이러하였다. 역수가 돌아오는 것에 수성하는 업을 크게 쫓았고 천효가 거듭 이르러 이에 고명을 내리는 은혜를 받으니 물어보고 듣는 이가 기뻐서 뛰지 아니하겠습니까? 공손히 생각한데 총명하심은 순임금에 지나시고 용기와 지혜는 탕임금과 같으시니 크게 홍도를 품어서 비룡의 운에 속하였고 우리나라를 보호해 다스리니 황제의 높은 은혜를 다시 입었습니다. 기쁨은 신린에 넘치고 경사는 종사에 연면하였습니다. 신등은 다행히 밝은 시대를 만나 큰 아름다움을 얻어보니 밤낮으로 오직 공경하여 비록
보좌하는 공은 작을지라도 건공과 함께 오래도록 수하시도록 항상 송축하는 정성을 드립니다. 교수는 이러하였다. 이제 황제께서 특별히 중서를 보내어 선왕의 시고와 부제를 하사하고 또 과인과 왕비에게 고명, 명복, 체패를 하사하여 사랑하는 은혜가 이처럼 거듭 이르니 진시로 큰 경사이므로 마땅히 관대한 언쟁을 펴서 황제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 이달 초 4일 매상 이전으로부터 모반 대역 모반과 자손으로서 조부모 부모를 모살하거나 구매한 것, 처첩으로서 남편을 모살한 것, 노비로서 주인을 모살한 것, 고독, 연내, 고의로 살인한 것과 단지 강도를 범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된 것이나 발각되지 아니한 것이나 이미 결정된 것이나 결정되지 아니한 것이나 모두 용서하여 사한다. 감히 유지 이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해 말하는 자는 그 죄로서 죄를 주겠다. 벼슬이 있는 자에게는 각각 일 작업을 더한다. 1000명을 받아 한나라의 임금이 되었으니 이에 시초를 바르게 함에 속하였고 큰 은혜를 입어 많은 무리를 기르니 함께 새로워질 것이다. 보력은 임금의 자리를 말한다. 화이에는 중국과 이민족이다. 순신은 진실한 충신이다. 사제부는 황제가 하사한 제사와 부일을 말한다. 추창은 예도에 맞도록 허리를 굽히고 빨리 걸어갑니다. 시복은 입시할 때나 공무를 볼 때 관원들이 입던 옷을 말한다. 천휴는 하늘의 복, 황제의 은혜를 말한다. 비룡은 역경의 건괴에 나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다고 라고 하였는데 이 점괘는 용이 하늘로 나르는 것과 같이 사람이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 좋은 운이라고 하는 것이다. 예정시록 사관 예정 1년 윤 2월 5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봉훈군 정창성 도승지 권감을 보내 명나라 사신을 문안하였다. 이날부터 날마다 승지와 제출을 보내어 기거를 문안하였다. 예정시록 사관 예정 1년 윤 2월 5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태평관에 거둥하여 이길련을 베풀었다. 임금이 수를 돌리고 상당군 한명의 인산군, 홍련성 창녕군 조승문, 중추부 판사, 성봉조, 지사, 이석형, 하승군 정현조 등이 차례로 수를 돌렸다. 최안이 앞에 나아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바야흐로 상중에 있으나 조정을 공경하여 여러 번 성대한 잔치를 베푸시니 후한 은혜에 깊이 감사합니다. 참컨대 이제부터는 잔치를 베풀지 마소서 하는 임금이 감히 하지 못하겠다고 사리하고서 드디어 잔치를 파하고 황공하였다. 도승지 권감, 행호군, 김유래 등을 명하여 머물게 하고 최안 등의 안마 등의 물건을 주었다. 예정시록 사관 예정 1년 윤 2월 5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승경원에서 전지를 받들어 한길 북도 절도사 김교에게 치서하기를 이제 야인, 동시, 마천리 등이 말하기를 고라기동, 사오기동, 바다무동은 실로 올적합이 친구해오는 요해지인데 마땅히 성보를 쌓아야 할 것이나 이 길이 모두 강북 쪽에 있어 지경을 넘어 쌓을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올적합은 본래 알타리와 틈이 있고 이제 또 우리에게 헌단을 일으켰으니 경히 그 요해처와 설람하는 것이 적당한가 아니한가를 살펴서 계달하라 하였다. 예정시록 사관 예정 1년 윤 2월 6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순창의 정병 김종리 등이 고하기를 본도의 절도사 허형손이 군사에게 면포 120필을 받고 번상하지 아니하게 하였습니다 하니 예문관 전한 최경제에게 명하여 가서 국문하게 하였다. 예정시록 사관 예정 1년 윤 2월 7일 임술 첫 번째 기사 험차태감들이 황제의 하사품을 가지고 예고란에 면복을 갖추고 맞이하다. 최안, 정동, 심해 등이 황제가 별도로 하사하는 오륜서, 오경대전, 성리대전, 사서와 백옥, 영농, 청록대, 흑백옥, 영농, 가상, 요장, 각양, 섬색, 망룡, 저사, 숙견, 상하 등의 물건을 가지고 예고를 하였다.
임금이 면복을 갖추고 하사한 물건을 맞이하였는데 백관을 거느리고 뜰에 들어와서 의식과 같이 예를 행하였다. 임금이 소복 차림으로 최완 등과 더불어 상회하고 잔치를 베풀었다. 임금의 수를 돌리고 영순군 이부, 청송군 심야, 좌의정 김질, 좌찬성 김국관, 우찬성 함개미, 무송군 윤자원, 호조판서 노사신, 형조판서 강희맹, 익성군 김홍응 등이 차례로 수를 돌렸다. 술이 반쯤 취하자 임금이 친히 두목을 공개하려고 하니 최안이 말하기를 불감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우참찬 이급배 행 상호군 송문림에게 명하여 두목에게 술을 먹이게 하고 잔치를 파했다. 도성지 건감에게 명하여 태평관에 가서 최안 등의 각각 자촌림 1정, 표피 아닥의 1자, 인삼 20건, 화살, 고건을 갖춰 일구, 유지석 2장, 흑록비와 한 쌍, 호슬 1사를 주고 두목에게는 각각 아청, 면포, 단, 직신 1령을 과 마피와 한 쌍을 주었다. 여정실록 사건 여정 1년 윤 2월 8일 개한 첫 번째 기사 정동이 이지를 아르니 도승지 공감에게 명하여 내이 김상진을 데리고 가서 무난하게 하였다. 여정실록 사건 여정 1년 윤 2월 8일 개한 두 번째 기사 능성군 구치관이 와서 복명하였다. 여정실록 사건 여정 1년 윤 2월 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큰 바람이 불어서 기와가 날리고 사람이 들어 쓰러지는 자가 있었다. 여정실록 사건 여정 1년 윤 2월 9일 갑자 두 번째 기사 명나라 사신이 주 다례를 정지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여정실록 사건 여정 1년 윤 2월 9일 갑자 세 번째 기사 명하여 황간 정명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여정실록 사건 여정 1년 윤 2월 9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 싸리기를 양인 최석이 석산과 공조의 종 유산, 산호, 연명 등이 공조의 은기를 훔쳤는데 그 그릇은 바로 광릉의 제기이니 창고의 돈이나 곡식을 훔친 것으로서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청근대 대사신 어지물을 도둑질한 율로 논지하소서 하는 임금이 원상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죄가 차명에 해당합니다. 하므로 전교하기를 이는 전락에서 훔친 것과 비할 것이 아니지만 전수하는 자가 삼가지 않았기 때문에 도둑이 훔칠 수 있었던 것인데 죽이는 것은 지나침이 없겠는가 하니 승정원에 써내기를 이 그릇은 바로 신의 물건이며 내부의 재물을 훔친 자는 법이 차명에 해당합니다. 다만 바이어로 국상 중에 있으니 사형으로 처단하면 마땅치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3년상 안에 대벽을 행하지 아니하는 법을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여정실록 사건 여정 1년 윤 2월 9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평안도절도사 황사윤이 나이 젊으니 개차함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여정실록 사건 여정 1년 윤 2월 9일 갑자 여섯 번째 기사 관반 고령군 신숙주가 아뢰기를 명나라 사신이 신에게 이르기를 각궁 200장을 얻어서 황제께 바치고자 하니 청컨대 정밀하게 만들도록 하십시오. 이는 황제께서 명한 것입니다. 연전에 강옥 등이 바친 활은 모두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약 많이 만들기를 요구하며 반드시 정밀하지 못할 것이니 단지 200장만 만들어서 힘써 정교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그 마음에 반드시 전에 만든 활은 고의로 정밀하게 만들지 아니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제 정밀하게 만들지 아니하면 중국에서 말이 있을 것이니 이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번병이라 하여 일찍이 화역을 내려주어서 성심을 다해 우리를 대우하였고도 신라 때는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쇠뇌를 만들어 화살이 3,000보를 나간다는 것을 듣고서 바치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1,000보 나가는 쇠뇌를 만들어 바쳤더니 중국에서 우리에게 잘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만드는 활은 정밀하게 만들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다시 의논함이 마땅하겠다 하였다. 쇠뇌는 여러 개의 화살을 쏘아 한꺼번에 나가게 하는 활의 한 가지다. 여정실록 사권 여정 1년 윤 2월 9일 갑자 일곱 번째 기사 대선 양승지 등을 불러서 전교하기를 이제 국귤 중에 있는데 도성 안에 노래하고 악기를 부는 자가 들어있으니 어찌하여 금지하지 아니하는가 하물며 명나라 사신이 온때를 당하여 더욱 엄하게 금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였다. 여정실록 사권 여정 1년 윤 2월 9일 갑자 여덟 번째 기사 지평 윤해
본부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충청도 관찰사 안철소는 지금 국상을 당하였어도 기생과 간통하여 국민들에게서 요구를 보았고 절도사 선규달한 군사에게서 면포를 많이 받았으니 국문하기를 청합니다. 주소 이 후보는 난신 김서희의 사위인데 특별히 성상은 은혜를 입어 본직을 받았으니 주소는 근시의 임무를 가졌고 춘추관의 벼슬을 띠고 있어서 보통 관원의 예와 다르니 청컨대 개정하소서하니 이 의부가 아뢰기를 신이 성상의 은혜를 특별히 입어 주소에 죄수됨을 얻었는데 이제 대관이 탄핵하는 바가 되었으니 신은 피엄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세조조에 이미 허통하였으니 그것을 혐의하지 말라 하였다. 예정실록 사관 예정 1년 윤 2월 10일 어리쪽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정월정에 나아가서 고령군 신숙조 상당군 한명회와 승기를 불러서 신숙조 한명회가 아뢰기를 제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섬이지만 조종조에서는 본주의 자제들을 후하게 대접하여 노역하였는데 근래는 점점 예전과 같지 아니하여 와서 배설하는 자가 적으니 이제 마땅히 무율하여 그들의 마음을 잡아맬 것입니다. 의주의 백성으로서 삼도에 가서 농사 짓는 자가 사로잡히는 일이 많으니 이제 마땅히 군사로 하여금 옹호하여 경종하게 하고 또 이보다 앞서 사사로이 가서 관불에 출입하는 자는 비록 수령의 압권일지라도 유숙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부터는 금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의논하겠다 하였다. 예정실록 사관 예정 1년 윤 2월 10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지평 윤해를 불러서 묻기를 계달한 안철소니 기생과 간통한 일은 너가 어디에서 들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광릉에 있어서 자세히 알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대관은 모두 불러서 물으니 대답하기를 사관원에서 들었습니다 하였다. 예정실록 사관 예정 1년 윤 2월 10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최안이 병이 들어서 도승지 공감에게 명하여 의원 평순을 데리고 가서 문안하게 하였다. 예정실록 사관 예정 1년 윤 2월 10일 을축 네 번째 기사. 급제한 유계분이 상서하기를 신은 병자년에 신의 아비의 이모제 유성원의 모욕에 연좌되어 외방에 유배되었다가 다행히 성상의 은혜를 입어 특별히 방면을 내렸으니 성상의 은혜가 크고 커서 다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신이 비록 재주는 없으나 충의는 어찌 남에게 뒤지겠습니까? 손가락을 꼽아 생각하건대 전후에 신과 같이 등거한 자는 그게가 등용되었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천지의 덕은 덮지 아니함이 없고 일월의 밝음은 비치지 아니함이 없으며 성인의 은혜는 얕거나 기쁨이 있지 아니한데 저들은 모두 이미 돌아와 서용되어 높은 자리에 뽑힌 자까지 있으나 신은 홀로 그 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성상께서 왕위를 이어 지극히 다스려지기를 도모하시는데 신은 홀로 종신토록 소용되지 못하니 이는 신의 애타는 마음이 더욱 심하여 하늘을 우러러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보고 고신을 돌려주도록 명하였다. 예정실록 사군 예종 1년 윤 2월 10일 을축 다섯 번째 기사. 처음에 평안도 수군 절제사 이중성과 희정군수 오서가 고부사 이석형 등을 맞이해 올 군사를 영술하고 영동에 나아갔다가 돌아올 때 날씨가 춥고 눈이 많았는데 이중손 등이 군사를 돌보지 아니하여 사람과 말이 얼어 죽은 자가 매우 많았으므로 명하여 이중손 등을 잡아서 의군부에 내려 군문하게 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명하여 신숙주 한 명의 능성군 구치관 영성군 최항 안성군 인상군 홍윤성, 창녕군 조성군 좌찬성, 김국광을 승정원에 불러서 이중손 등의 일을 물으니 그 공사를 가지고 와서 아뢰었다. 전교하기를 이 중손 등의 죄는 중하게 논지함이 마땅하나 만약 이 사람들에게 중죄를 주면 변장도 아울러 죄를 주어야 마땅할 것이므로 이제 다만 이 중손 등만 파직하라 하고 드디어 평안 동서도 절도사에게 유시하기를 이 중손 오서 등이 영술하는 군사와 말을 고하지 아니하여 죽거나 상하게 하였으니 잘못 위임해 보낸 뜻을 잃었으므로 죄를 용서할 수 없으나 아직 너그럽게 용서하는 법을 따라 우선 파직하게 하였다. 이제부터는 장수가 만일 군사를 돌보지 아니하여 혹 사상자를 내게 되면 내가 반드시 중환죄에 처하게 하고 조금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니 경등은 이 뜻을 알고 엄하게 경계와 단속을 더하라 하였다.
예종시록 사권 예종 1년 윤 2월 10일 을축 6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기를 이제부터 자궁한 사람에게 대신 가자하는 것은 부자, 사위, 손자, 형제 중에서 자원에 따라 대신 제수하되 봉정에 거치고 중혼 이상은 성명을 갖추어 기록하여 승정원에 올려 개품해 수점하고 부자, 사위, 손자, 형제가 없는 자는 장인 및 내외 사촌 이상의 친척도 개품하여 수점하여 대신하기를 허락하되 겹쳐서 받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수점은 당선관을 임명할 때 전조에서 세 사람의 후보자 3망을 올려서 임금의 낙점을 받아 임명하는 제도이다. 예종시록 사권 예종 1년 윤 2월 10일 을축 7번째 기사. 홍윤성을 의정부 조하의정으로, 윤자 오늘 우의정으로, 김지를 상납군으로, 윤 4번을 중추부 판사로, 홍응을 이조 판사로, 김예몽 성임을 중추부 동지사로, 양성질을 공조 판사로, 김민발을 여산군으로, 송문림을 수대사헌으로, 진례군 이형을 이조 참판으로, 김양경을 수충청도 관찰사로, 전동생을 경주 부윤으로 삼았다.